자, 일본 초등교과서 징병 강제성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하고 대단한 인간들이죠.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징용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 황당하죠. 내용 들여다보면 더 열받아요. 자,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라는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진 설명에는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꿔놨습니다.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로 내보냈다라는 기술을 징병해를 삭제해버렸어요.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느냐?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라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했습니다. 관동 대지진 이것도 어떻게 바꿨느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관련 내용도 대폭 줄었습니다. 고대사에서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축소하고 임진왜란에 관한 기술에서 조선 피해와 관련된 부분을 뺀 책도 있었다. 독도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게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일본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쳤어요. 한국의 점거대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의 불법으로 점거대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습니다.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서 시각적으로도 독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하는 짓이에요. 대승적 결단의 결과물이죠. 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일본 대사를 부릅니다. 근데 대사 대리가 왔네. 독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 화내는 척을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박진, 징용해법은 대승적 결단이다. 한동훈, 제3자 변제, 윤석열의 대승적 판단이다. 김기현, 윤정부 대승적 결단에 찬물 끼얹지 마라. 대승적 결단이다라고 대통령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에게 제3자 변제 우리가 변제해줄게. 일본 니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변제해줄게. 통 크게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딱 해줄게. 이건 대승적 결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대승적 결단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신 변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바꿔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교과서를 수정을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어. 왜냐? 내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걸 주워 담으면 그 결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일본이 지금 선거가 있어서 그래요. 이딴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 독도 잡고 자기 땅으로 우기는 거 어떻게 하냐? 질문하면 관계부처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승적 결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일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본에 대한 변명을 해주는 위치가 된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대승적 결단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서로 협의 없이 먼저 패를 닦아버리면서 개삽질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확실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변희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값 계산하듯 외교를 한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술 좋아하는 윤석열이 시원하게 1차 빵 쏘면 받은 사람이 2차를 쏘게 돼 있다. 아니면 한 번 쏠 때 화끈하게 쏴야 각인이 되고 다음번에는 상대방이 쏜다. 어설프게 술을 사면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통 크게, 야, 할 거면 통 크게 가야 돼. 생색 제대로 내게. 일본이 원하는 거 화끈하게 다 들어주면 일본도 움직여. 그거는 술꾼들의 논리지.
술꾼들의 논리로 외교를 접근을 하니 폭망한 거예요. 변희재가 이런 논리를 주장을 했는데 그럴싸해. 자,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을 발의했다. 내가 거의 매일 이야기하는 거죠. 매우 잘했고. 이건 85.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독도의 날 10월 2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자라는 이재명의 발언 그리고 발의, 이건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된다? 독도 방문을 해야 된다. 독도 방문하십시오. 잃을 게 없습니다. 독도 방문한다고 우리가 잃을 게 없어요. 선거에서 애국 세력 대 매국 세력으로 딱 프레이밍 하는 겁니다. 구도를 그렇게 잡으면 필승이에요. 매국 세력으로 가는 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독도 방문이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됩니다. 이따가 송갑석 이야기를 할 건데 엄청난 패착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하루빨리 독도 방문을 추진하시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당내에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들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최고 아웃풋이 어떤 사람이 되냐? 우상호가 되는 거.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장점은 다 사라지고 민주당 내 수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최고 아웃풋이 누구냐면 우상호예요. 정말 단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일본 보세요. 양보했더니 계속 청구서를 들이밀잖아요. 정치도 똑같아요. 양보하면 받아들이겠지? 아니에요. 기어오릅니다. 밟을 때 밟아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내 상황 쳐다보고 전진할 수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독도 방문을 추진하시길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